네, 안녕하세요. 금방삼수팀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10인 내외 직원이 있을 때 또는 이제 업력이 3년 차 이상일 때 대표는 일정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전화는 하루에 몇 통화 정도 받는가에 대해서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네, 물론 이제 이거는 업종마다 다르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죠. IT에서 다르고 제조에서 다르고 또 유통에서 다르고 등등일 수 있는데 어, 저희 회사 기준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 현 주소를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이제 법인을 세운 지는 이제 3년이 조금 넘었고 업력 자체는 사실 한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지금 시점에서는 저희는 프랜차이즈 오픈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기금속 오픈 컨설팅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뭐 수출이랑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영상을 찍게 된 계기가 어제 현타가 왔어요. 제가 이제 그 전화를 받으면서 현타가 와서 일단 이 영상을 생각하게 되었고요. 한번 저 같은 경우 먼저 전화를 하루에 평균 몇 통화 정도 받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은 9월 6일이고 어제 일자 9월 5일 날짜로 한번 볼게요. 한번 이렇게 있고요. 제가 한번 확인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모자이크해서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서른셋, 서른넷, 서른다섯, 서른여섯, 서른일곱, 서른여덟, 서른아홉, 마흔, 마흔하나, 마흔둘, 마흔셋, 마흔넷, 마흔다섯, 마흔여섯, 마흔일곱, 마흔여덟, 마흔아홉, 쉰, 쉰하나, 쉰둘, 쉰셋, 쉰넷, 쉰다섯, 쉰여섯, 쉰일곱, 쉰여덟, 쉰아홉, 예순, 예순하나, 예순둘, 예순셋, 예순넷, 예순다섯, 예순여섯, 예순일곱, 예순여덟, 예순아홉, 일흔, 일흔하나, 일흔둘, 일흔셋, 일흔넷, 일흔다섯, 일흔여섯, 일흔일곱, 일흔여덟, 일흔아홉, 여든, 네, 여든 하나, 네. 업무폰으로는 여든 한 통의 통화를 했고요. 그리고 제 개인 폰이 따로 있는데요. 거기서도 10통화 이상 했더라고요. 그래서 평균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주일 중 하루 정도는 100건 내외의 통화를 한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참 쉽지 않죠. 네. 이 통화는 사실 가만히 앉아서 한 건 아니고 이제 출장 중에 이제 전화를 이제 이어폰 꽂고서 이제 한 통화가 대다수예요. 일단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네. 일단은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사업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연차가 되면 어, 조금 편하게 이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달라진 건 없어요. 사실 처음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고 쓸데없이 규모만 커지고 신경 쓸 것만 많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물론 어제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또 궁금하게 해봤습니다. 그 이유는 제 취미더라고요. 네, 제 취미는 가장 재밌는 건 사실 일이고 가장 힘든 것도 일인데 이것을 이제 극복함에 있어서 어떠한 카타르시스를 좀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저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이와 같은 행동 양식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물론 뭐 이제 너무 사업을 잘 하셔서 뭐 오토화를 시켜놨거나 아니면 신경을 전혀 안 쓰게끔 만드시는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회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현물을 다루는 이제 그 업이다 보니까 제가 무조건 움직일 수밖에 없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제 그 사업을 영위하면서 다점포에 대한 꿈을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저는 다점포를 운영해봤고 그에 대한 느낀 바를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것도 업종에 따라 달라요. 저는 사실 요식업 같은 경우에는 오토화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도 보지만 또 그렇지 않다는 게 사람에 대한 관리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일단 후일 직원도 있어야 되고 주방 직원도 기본적으로 대부분 있으니까 네, 일단 만약에 그분들 중에서 한 분이라도 빠지면 큰일이 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다점포를 내가 100% 지분을 투자를 해서 이제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 리스크가 너무 큰 것 같고 그래서 보통 지분으로 이제 엮어서 가기도 하죠. 네. 하지만 이제 금은방을 이제 다점포를 할 때는 또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이제 전에 영상이 나와 있습니다. 영상에 나와 있듯이 저는 이제 횡령도 당해봤어요. 횡령도 당해봤고, 그리고 재고파악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이제 다점포를 이제 운영하다 보면 금은방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사실 뭐 예를 들어 뭐 3개의 점포를 간다고 해도 하루의 시간을 쪼개서 뭐 반나절씩 있을 수 있지만 물리적으로 사실 인근에 이제 오픈을 하지 않으면 그게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금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점포에 대한 그 영업 반경이 꽤 넓은 편이라 다 근처에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동 시간이 꽤 길어지면서 여러 매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쉽지 않아요. 이제 와서는 사실 이제 저는 다점포를 아직도 하고 있지만 노하우가 좀 생겼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괜찮지만 처음에는 진짜 힘들었어요. 힘들었고 그리고 또 단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 뭐 매장 한 매장에서 뭐 순이익이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난다. 이게 5개가 되면 뭐 예를 들어 5천만 원 또는 1억의 순이익이 생기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큰 오산입니다. 아주 큰 오산이에요. 일단은 뭐 2개 매장이 잘 돼서 예를 들어 뭐 3천, 4천 매장이 됐어요. 근데 나머지 3개 매장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은 뭐 월세 나가야 되지, 인건비 나가야 되지, 관리비 나가야 되지, 세금 나가야 되지, 뭐 등등등 이제 갖가지 이제 관리비가 있겠죠. 그런 이제 판관비들이 까지면 그 속도가 어마어마해요. 게다가 이제 마케팅 비용까지 까지겠죠. 그러면 돈 버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꾸역꾸역 올라오는데 까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네. 그래서 혹시나 뭐 저는 귀금속 매장 다점포밖에 안 해봤기 때문에 사실 뭐 다른 업종까지 이런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다른 분들도 다른 업종도 제가 볼 때는 비슷하다고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점포를 할 때는 조금 더 체계적이고 즉흥적이지 않게 계획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은 10인 내외의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대표는 어떻게 생활을 하고 그리고 다점포를 운영하게 되면 어떠한 장단점이 있을까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I don't think so. No